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마감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1.33% 상승하면서 2,395포인트, 2,400선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좋지만 그 안에서 주도주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여러분들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오늘도 종합선물 세트로 준비를 했으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견제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배트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배트맨을 장식해줄 위원님은요. 필승 단결 최충석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경제 최충성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께서요. 정말 장중 내내 쉬지 않고 리딩해드리고 있고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위원님께서 굉장히 좀 사실은 종목 이야기 잘 안 해주시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코칭을 해드리고 있더라고요. 들어오셔서 종목 이야기 너무 궁금하다, 시장 이야기 궁금하다, 혹은 종목 보는 법에 대해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위원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오신 저희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시장 정말 강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아침에 좀 강하게 출발했다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장중에 이제 보였다가 이제 다시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일단 지금 시장 자체 뭐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력에 따라서 일단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상승 중에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현금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시라, 뭐 하락장에 대비하시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느 정도 현금이 확보가 돼 있어야 지금 시장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한 줄 요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롭게 구성하자입니다. 새롭게 구성하자. 왜 새롭게 구성하자이냐면 지금 시장 자체 뭐 상승을 하고 있고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지키는 것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종목들을 조금 새롭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포트를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그런 종목들보다 이제 다른 종목들로 오늘 같은 경우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대형주가 조금 차익이 나오고 기관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그린 뉴딜 관련해서 그 대선 정책이나 그 정부 정책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 물론 상승을 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뭐 무더기로 상한가를 달성하거나 그런 모습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좀 버티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상승으로 가거나 하락으로 가거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자금이 이동을 하면 그 이동에 따라서 내 포트를 좀 새롭게 구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보다는 지금 저점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것이 좋고 지금 뭐 시장 자체 기대감이 굉장히 강해요. 정책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백신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이슈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섹터는 이 두 가지입니다. 단순히 뭐 그린 뉴딜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뉴딜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뉴딜 뭐 펀드도 조성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정책 관련해서는 뉴딜, 디지털, 그린, 뭐 SOC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일단 관련 정책들을 보시되 단기적으로 너무 접근하지 마세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뭐 풍력 관련주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풍력 관련주를 만약에 못 잡으셨으면 뭘 보셔야 될까요?
네, 수소차, 수소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부분,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실 시간에 내가 이 종목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올라갈 순환매 섹터에서 올라갈 종목들을 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소 관련주 잘 보셔야 돼요. 태양광 관련주도 잘 보셔야 됩니다. 정책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든 사이클이 형성이 되고 한 종목만 계속적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풍력 관련주를 놓치셨다면 수소나 태양광 관련주를 잘 보시는 것이 좋고, 뭐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시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대선 관련된 그런 정책들, 지금 후보들이 있잖아요. 뭐 이낙연이나 뭐 이재명이나 얼마 전에 뭐 거론됐던 홍정욱이나 뭐 이러한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정책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이제 인맥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 보다는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내가 지금 단기적으로 이 차트 흐름에서 대응을 할지언정 중기적인 파동에서 내가 이 흐름을 읽고 있어야 단기적으로 조금 하락이 나오더라도, 다소 이제 등락이 발생하더라도 중기적으로 멀리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겁이 안 나는 거거든요. 일단은 정책 관련주 잘 체크를 해보시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뭐 저는 모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백신 관련주를 잘 보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방송에서 힌트를 하나 드리면 기존에 이제 올라갔던 백신 관련해서는 그 기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력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볼 때 이 종목에 대해서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은 누구인가를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투자의 주체는 뭐 개인, 기관, 외인, 외국인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누가 이 종목에 대해서 세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매집을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개인에 관한 바이오, 제약바이오, 코로나 관련해서는 많이 이제 차익이 남기고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금이 점점 이동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 기관과 외인인데, 특히 이제 기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 대형주들 조금 위험하다, 차익 실현 남기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관들이 매도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특정 종목들, 저는 이제 오늘부터 매수를 들어갔는데, 일단 기관과 관련된, 기관이 매집하고 있는 그 코로나 치료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외인까지 들어온다면 뭐 금상첨화겠죠. 일단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는 지금 개인 세력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고점에 있는 상승이 시작된 그런 종목들을 보시기보다 기관 주체, 외인 주체, 금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게임이 안 되죠, 사실. 개인 세력과 기관, 외인 세력들은 금액 자체, 파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애들이 움직이는 방향성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현금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 이런 종목들, 아까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기관, 외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언제든 내가 종목을 매수할 수 있고, 지금 자금의 이동에 따라서 내가 그 종목들을 매수매도 반복하면서 돈을 조금 불려가는 그러한 상황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도록 현금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보다는 조금씩 포트를 좀 새롭게 구성하자는 의미에서 일단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었다. 그런 흐름을 완벽하게 좀 알려주는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장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으셨기를 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노란톡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오늘 강의도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종목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오늘도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보조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조지표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맹신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 중요한 것은 가치입니다. 그리고 저 PBR의 함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조금 거품이 껴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많은 거품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 뭐 IT 버블 같은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그런 뭐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뭐 카카오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평가가 조금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너무 저평가돼 있는, 너무 소외가 돼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너무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최근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보조지표에 맹신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가치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은 좀 무의미하고, 시장의 상황을 어느 정도 우리는, 왜냐하면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기회비용을 잘 살려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격의 상승보다는 상승의 이유를 찾고 보고 매매를 하면은 좀 수익이 잘 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액면 분할, 최근에 되게 이슈가 많이 됐죠.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 때문에 액면 분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액면 분할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액면 분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노란톡 저희 회원님들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액면 분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주말에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일단 액면 분할을 왜 할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액면 분할을 왜 하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지?로 접근을 하셔야지, 액면 분할이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라고 하고 계시면 수익이 나는 그런 기회들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액면 분할에 대해서 조금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간략하게, 너무 지루하게 끌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 차트를 뒤에서 보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액면 분할에 대해서 이거는 꼭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네, 다른 것들은 뭐 까먹으셔도 저평가, 뭐 저PBR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액면 분할을 하면 주가는 뭐 결과적으로 주가는 긍정적으로 이제 상승으로 가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왜 상승을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짚어드릴 테니까 딱 두 가지예요. 이것만 딱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의 유동성 증가를 위한 액면 분할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주식의 유동성 증가,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주의 가격이 너무 높으면 신규 진입자가 줄어듭니다. 뭐 신규로 이제 계좌 개설을 하시는 그런 분들, 예전에 삼성전자가 200만 원 정도 했을 때 100만 원, 200만 원 막 넘어가던 당시에 거래를 할 때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5만 원, 6만 원 가격대에 형성이 돼 있을 때 거래,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한 주의 가격이 300만 원으로 만약에 책정이 돼 있는 이 거래보다 3만 원짜리 주식이 100주가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똑같은 300만 원어치의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접근성이 조금 가벼워진다랄까요? 한 주에 300만 원보다 3만 원짜리 주식이 100주에 있는 것이 훨씬 사람들이 유동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싸 보이기 때문에 진입을 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서 주식을, 이 종목을 너무 비싸서, 보통 대형주,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액면 분할을 진행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규로 이제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럼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증가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유동성이 증가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액면 분할을 해서 이제
호재가 나오는 경우는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래를 주고받고 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에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뭐 첫 번째 이유는 이렇고, 저렴한 가격의 주식이 되면 유동성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유동성이 증가를 하고 이에 따라서 거래량이 증가를 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뢰도와 매매의 편의성이 상승을 한다. 뭐 예전에 지금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기사를 봤었는데, LG화학도 뭐 올해 액면 분할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거의 70만 원, 60만 원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근데 뭐 LG화학 물론 좋은 종목이지만 이제 신뢰도의 문제예요. 너무 주가가 무거우면 이제 주주들이, 왜냐면 주주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많은 것은 좋지만 사람들이 거래를 활발하게 해줘야 주가가 부양이 되거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신뢰도와 매매의 편의성이 좀 증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일반적으로 상승을 한다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이렇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액면 분할입니다. 뭐 이건 조금 어렵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조금 받아들이시는데 어려우시면 첫 번째 이유만 보고 이제 매매를 대응하셔야 되고, 이건 기업의 관점에서 또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1번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봤다면 이거는 기업의 뭐 대주주를 조금 위한 그런 액면 분할인데, 일단 경영권 방어를 위한 액면 분할입니다. 기업 지분이 굉장히 뭐 혼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거의 지분 구조가 나눠져 있죠. 뭐 50%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도 있고, 뭐 30%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도 있고, 뭐 20%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지분이 좀 적은 사람들이 유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뭐 50, 60, 뭐 2 이상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사실 안 되겠지만, 지분이 이렇게 작다면 경영자의 입장에서 내가 지분을 조금 더 가지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이제 액면 분할을 진행을 해요. 자, 그럼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권을 노리고 지분을 사들이는 세력을 견제한다. 받아들이시기 어려우시면 예전에 한진칼을 보시면 됩니다. 네, 한진칼 한창 이제 한진, 대한항공 관련해서 경영권 분쟁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죠. 일단 그때 뭐 조원태 회장이나 조현아 뭐 이렇게 나눠서 분파가 날려서 굉장히 싸웠는데, 그때 주가가 한창 상승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어쨌든 경영권을 노리고 지분을 매수할 때 이런 액면 분할을 진행을 하고 세력을 견제합니다. 세력을 견제하면 1번의 이유, 아까 개인 투자자들이 다가가기 굉장히 쉬운 주식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눈이 몇십만 원 있던 게 몇만 원으로 몇천 원으로 낮아지면 굉장히 다가가기 쉽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식이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식이 굉장히 분산이 되겠죠. 몇 명이 이제 뭉쳐져 있던 게, 이렇게 돼서 세력들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만큼 흩어져 있는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서는 시간과 가격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는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부분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한번 뭐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일단 삼성전자 그 대표적인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면 분할을 진행을 했어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제 액면 분할을 진행을 하고 주가는 일반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이건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와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액면 분할을 하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떨어집니다. 올라간다더니 떨어지는 건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액면 분할 자체는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어느 정도 낮아졌다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매집을 어느 정도 물량을 모아오고,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오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딱 액면 분할이 진행되면
주가가 하락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테슬라도 액면 분할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테슬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일반적으로 최초에는 떨어졌다가 상승이 나온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액면 분할 후에는 주가가 일반적으로 부양이 된다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락이 나왔지만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신고가 달성 후에는 상승 눌림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라는 거는 그 관점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액면 분할도 액면 분할인데 우리나라의 거의 시총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얘는 이제 지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액면 분할하면 무조건 상승을 한다. 그 이분법적 사고 하시는 거 제가 주식을 하실 때는 많이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일단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나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기업의 관점에서 액면 분할하면 주가는 상승을 하지만 이 코스피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인지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겠죠. 일단 이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인지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3월달 장인데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얘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했을 겁니다. 물론 지금 뭐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 삼성전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흔들면 삼성전자만 흔들면 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얘는 투자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뉴파워 플라즈마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노란톡 오픈 채팅 방에서 제가 이제 특별히 강연회를 해드렸었던 건데 일단 이 자리에서 액면 분할을 진행을 했어요. 액면 분할 진행 후에 제가 이 자리 4,000원, 3,000원짜리쯤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주가를 보시면 거의 이제 7,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얘 주가 흐름은 또 이렇게 쉬다가 다시 이제 펌핑이 나오겠죠. 뭐 지금도 충분히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면 분할 후에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일정 부분 상승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지수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이 너무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라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상승폭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 액면 분할이 진행이 되면 그럼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보면 액면 분할 후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조금 가지고 논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박스권을 이렇게 그리면서 움직입니다.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밴드 구간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등락이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지그재그로 움직였다가 이제 61선 떨어지면 이때 매도하시면 돼요. 네, 계속적으로 좀 반복 대응 하시다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저점에서 들어갔는데 61선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매도를 했다가 어느 정도 다시 살아나면 다시 접근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뭐 바닥에서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떨어졌다고 팔았다고 바로 사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고 이렇게 봉을 하나 만들어주면 돌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눌림목 구간에서 천천히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크게 5일선을 타고 이거 각도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 거의 90도 각도로 상승을 하죠. 이 각도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각도로 해서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45도 정도로 상승을 하는데 얘는 거의 90도에 가깝게 지금 상승을 합니다.
그 5일선 타고서는 계속 가기 때문에 일단은 중간에 어느 자리에서 사실 타도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액면 분할 후에는 상승이 나오는데 바로 상승이 나오진 않는다.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하고 그 매물이 소화되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일반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을 한다는 점에서 이제 보시고, 이탈이 나오는 구간 61선을 기준으로 보자. 여기도 삼성전자가 떨어질 때 한번 보시면 61선을 여기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후로 이제 좀 추세 하락이 됩니다. 그 매수 자리는 여기 61선이 회복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제가 이제 종목 진단을 말씀을 드릴 때 뭐 저점 구간 많이 떨어졌네 해서 사시지 말고 어느 정도 61선은 회복이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좋다. 굳이 이제 기회비용을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라면 뭐 한두 달 기다리고 몇 개월을 기다리는 것보다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61선이 회복이 되면 그 자리를 보고 진입을 하자. 자, 기준선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액면 분할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준선은 61선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61선이 꺾어져서 나온다. 그 다음에는 61선이 회복되는 자리, 여기서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단기 이평선들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관점에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면 분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다음. 그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종목 테슬라에 대해서 향후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테슬라의 차트이고, 제가 investing.com에서 오늘 날짜로 이제 뽑아온 그 차트의 흐름입니다. 지수의 흐름인데, 일단 1월부터 이렇게 주가가 쭉 상승을 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여기 액면 분할 얘기가 나온 후에 주가가 이제 떨어지고 있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떨어지는 부분이 만약에 조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 몇 개월 정도는 이제 하락을 하잖아요. 하락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네, 한 6개월, 한 4, 5개월 정도는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상승 반등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무거운 종목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에 걸쳐서, 거의 몇 년에 걸쳐서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럼 마찬가지겠네요. 주식은 패턴의 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잘 기억하시고 이용하시면 수익이 많이 나실 거고, 액면 분할을 했는데 주가를 내가 잘 모르겠어,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라고 손 놓고 계시면 누군가에게는 손실이 되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위기가 그냥 공포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만큼 잘 알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주가가 훼손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커트에 대해서 일단은 매도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뭐 61선 기준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61선 정도를 잘 지지해 주는지, 만약에 그 자리가 이탈이 나오면 추세적으로 몇 개월은 하락을 하고 이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기준선 61선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꺾였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일단 테슬라의 이제 흐름을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뭐 해외 주식, 해외 거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뭐 너무 종목 얘기만 말씀드리면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이제 8월 30일에 워렌 버핏이 생일이었어요. 네, 90번째 생일이었는데, 일단 빌 게이츠가 90번째 워렌 버핏의 생일을 맞아서 일단은 뭐 생일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뭐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잠깐 보시고 뭐 그냥 케이크를 만드는 내용이거든요. 1분짜리 동영상이고 일단 뭐 케이크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 그리고 워렌 버핏이 굉장히 달달한 것들을 좋아한다고 해요. 뭐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면서 뭐 초코 과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오레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워렌 버핏에게 뭐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그 케이크 마지막 부분에는 조금 빨리 넘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워렌 버핏의 얼굴을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선물을 해줬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관련돼서 제가 너무 이제 저것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지루하실까봐 말씀을 드리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삼성전자처럼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도 주가는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다.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16년도 뭐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회사인데 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런 종목들을 잘 매수를 하자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워렌 버핏이 매수를 하고 있는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보시면 다 아실 텐데 상품 지금 방송이다 보니까 상품은 제가 좀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하인즈 케첩입니다. 워렌 버핏이 이제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를 제가 순서대로 나열해 드린 건데 독점 회사죠. 거의 포트폴리오에서 22.63%를 가지고 있는 뭐 하인즈 케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한 번씩은 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 직접 드시진 않아도 일단 우리나라는 케찹하면 떠오르는 그 회사가 있을 텐데 어쨌든 케찹이 트레이드 마크인 세계적인 기업을 좀 매수를 했다. 특히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를 많이 매수를 했어요.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종목들을. 다만 이제 독과점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많이 보았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웰스파고 앤드 컴퍼니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증권이나 카드 관련 업종들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일단 워렌 버핏은 독점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많이 매수를 했다는 관점에서 16.49%에 대해서 이제 경제신문을 많이 보시면은 좀 금융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좀 여기랑 살짝 동떨어 있는데 잘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쨌든 이런 기업들에 또 투자하고 있다. 뭐 소비재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콜라를 만드는 회사죠. 일단 비중은 뭐 1위가 아닌 3위였습니다. 일단 13.14%를 가지고 있고 뭐 세계인의 음료죠. 그 독점 기업이에요. 뭐 미국에서 그 국내에서만 유명한 기업이 아닌 전 세계인이 즐기는 그런 기업들을 매수를 했다. 그리고 독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비재 기업들을 봤다. 그 네 번째는 10%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컴퓨터에 관련된 다 떠오르실 거고 컴퓨터 관련 기업이다.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관련 기업이죠. 일단은 다섯 번째 빅5로 제가 묶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카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한국 분들도 가지고 계신데 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발급이 되고 일단 여행 그리고 금융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 기업이다라는 점을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워렌 버핏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주주총회를 진행을 하면 뭐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의 스승이죠. 현명한 투자 제가 책을 좀 보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한번 보시고 워렌 버핏의 모든 투자는 90% 이상은 여기서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뭐 경제적인 해자 종목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독점 기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내용 액면 분할 그리고 이러한 투자 전략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시간에 저는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늘도 좋은 종목 고르는 방법 여러분께 꿀팁을 전수해 드렸습니다. 이 점 모두 참고하셔서요. 내일장에서도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 골라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노란톡 들어오면 더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 최충성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요. 여러 가지 또 여쭤보시면 위원님께서 이야기 잘 해주고 계시니까 혼자서 대일 가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동영상이 있는 재밌는 강의까지 들어봤으면요. 저희는 오늘의 업종과 종목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강의를 해주셔서 약간 더우신가요, 위원님? 네, 조금 덥네요. 더울 정도로 여러분 열심히 강의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시장 이야기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시작할 때 한화솔루션 날아가는 거 이렇게 바라만 봤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는 종목들은 너무 잘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안 가서 좀 배가 아픈데 오늘 준비해 주신 업종과 종목은 뭘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부 정책, 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 관련주, 뉴딜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네. 일단 제약주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네. 뭐 어쩔 수 없이 제약 관련주가 최근에 강세이기 때문에 일단 뭐 하나솔루션이나 뭐 유니슨 같은 종목들, 동국 SNC 같은 풍력주들은 다 아실 것이고, 일단 지금 오늘은 좀 제약 관련주 해서 차트가 조금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진양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부 정책주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따라잡기엔 너무 위험하겠죠, 위원님?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네. 이제 눌림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상승을 했다가 뭐 최초에 지금 뭐 엄청나게 계속 쭉쭉쭉쭉 상승하는 게 아니고 상승했다가 눌림 후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대응은 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일단은 상승 후에 눌림, 상승 후에 눌림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지금 주가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상승 후에 눌리고 상승 후에 눌리고 이 눌림목 구간을 거쳐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풍력 관련주가 지금 올라가니까 굉장히 좀 아쉬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아까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소 관련주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좀 힌트를 주셨던 만큼 수소 관련 종목들도 내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잘 갔던 거 제약바이오주 봐주신다고요? 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진양제약 그리고 이제 서울제약 뭐 2개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일단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네, 제약주 중에서요. 네, 진양제약이 이제 상한가로 굉장히 잘 굳혀진 모습이고, 일단 차트도 저점 구간에서 잘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박스권에서 잘 흔들다가 일단 지금 강하게 추세가 나왔는데, 일단 진양제약 관련해서는 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가지고 나왔고, 뭐 서울제약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고점 이 자리 거의 뭐 신고가 구간을 돌파해 줄 것 같아요. 내일 정도면 지금 거의 10,000원대고 기존 이제 고점이 1,350원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상한가의 달성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이고, 목표 가격은 뭐 12,000원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000원 자리보다는 상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한 20% 정도 더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 가격은 뭐 더 많이 뭐 지금 매수를 만약에 하고 가지고 계시다면 너무 손절 라인을 크게 잡지 마시고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오늘 종가 정도까지만 좀 체크를 해보고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늘의 업종과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강한 제약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진양제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지금 저희 PD님께서 뭐 필로시스 헬스케어, 한국 유니온제약 다 상한가 들어갔는데 관련된 종목들 지금 굉장히 강한데 다른 종목들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필로시스 헬스케어 또 말씀하신 필로시스 헬스케어도 굉장히 강합니다. 기존에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점상한가를 굉장히 강하게 달성을 했고, 이제 상한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음봉이 달성이 되고 밑꼬리를 살짝 닿았습니다.
뭐 종목들을 놓치면 그냥 보고 계신 것보다 그게 중요해요. 주식을 하실 때 뭐 상승을 했다가 조금 이제 소외가 돼서 뭐 그런 상승, 뭐 검색률 상위 이런 거에 나오지 않으면 잘 보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며칠 뒤에 다시, 왜냐면 눌림 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잖아요. 한 3, 4일 정도 뒤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충분히 다시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로시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리 종목이어서 좀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네.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 네, 일단 매집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자리에서 7,000원짜리보다는 네,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욕심 더 내도 되나요? 네, 이건 욕심이 아니고 네. 세력들이 물량을 좀 어느 정도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물량을 다 던졌을까를 계산해 보았을 때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또 차트 이렇게 보시면서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업종과 종목까지 알아봤으면요. 저희는 정리를 하고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의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대체 남은 장에서 뭘 사야 되냐 많은 분들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몇 번 힌트를 주셨던 종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뭘까요?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알루코입니다. 네, 뭐 이미 바닥권에서 눌린 구간에서 매수를 잘 하셨던 분들은 이미 한 4,000원 왔다 갔다 한 자리에서 좀 모아 가셨을 거고 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4,000원 구간부터 오늘 잘 움직였는데 4,270원 오늘 종가 굉장히 강하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 필로시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세력들이 굉장히 매집을 잘 해놨어요. 점으로 이제 상한가를 달성을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물량을 잘 모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끌어가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은 4,270원. 자리에서 오늘 종가가 끝났지만 4,250원 정도에서 진입을 하시면 좋겠고 일단 목표 가격은 5,000원 정도 짧게 이제 단기 스윙 관점에서 5,000원 정도 보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중에 뭐 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유독적으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관련해서 궁금하신다면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단기적인 목표 가격 1차 목표 가격은 5,0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절 가격은 3,900원 보고 천천히 한번 끌어가 보자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목표가가 5,000원이면 위원님 다음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다음 목표 가격은 터치를 하면 일단 터치는 해줄 거고요. 네네. 터치는 당연히 해줄 것이고 다음 목표 가격이 궁금하시다면 네, 노란톡 들어오셔서 네, 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따라오시면 될 것이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 될 것 같네요. 만약에 알루코 나도 좀 눈여겨보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 1차 목표 가격 여러분 들으셨죠? 5,000원 가뿐히 넘을 수 있는 종목이고 그 이후에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경제 최충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후에 이 종목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린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베스트 공략주들도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뭐 여러 가지 해주셨지만 지난주에 주셨던 게 비트컴퓨터잖아요. 비트컴퓨터 계속 갖고 갈까요? 네, 비트컴퓨터 뭐 손절가 근처에 이제 살짝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지금 박스 구간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박스권을 선을 그어드린 그대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일단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천천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격 의료나 그 언택트 관련해서는 점점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그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는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오히려 더 모아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다만 내일 당장에 뭐 큰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기적인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천천히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두시고 추가 매수를 만약에 원하신다면 천천히 지금 자리 한 12,000원 자리 근처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비트컴퓨터 가지고 계신 분들 손절가 가까이 와서 좀 불안하다 하셨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이 경동제약인데요. 오늘 제약주 강했다고 위원님께서 제약주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경동제약은 또 어떻게 볼까요? 네, 경동제약은 제가 지난 시간에 14,000원 정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16,000원을 넘겨주는 이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일단 지금은 제가 기존에 저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 기법 강의 1강의 기억하실 거예요. 그 강의에서 삼각형 수렴 패턴으로 간다. 그 다음에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일단 기법에 대해서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종목을 체크해 드리기 때문에 그 기법도 잘 복습을 해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많이 도움이 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주식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실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4,000원 저 구간 넘어서 16,000원 정도 돌파한 후에 저 매물 구간 1차적으로 매물 구간이거든요. 16,000원 자리는. 지금은 쉬어가는 자리가 맞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직 뭐 매도 대응을 하지 못하셨다면 천천히 끌어가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거고, 일단 16,000원 자리 다음에 뛰어넘으면 뭐 그 이상 18,000원까지도 네, 천천히 한번 끌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동제약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 베스트 공략주들 정말 많지만 그중에서 오늘 우진비엔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장중에 갑자기 급등을 했었죠. 위원님 좀 짧게 우진비엔지 봐주시죠. 네, 일단 우진비엔지 뭐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어제 강하게 상승하고 오늘은 좀 쉬어준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우진비엔지 관련 그런 백신 그리고 사료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추세가 꺾였냐라고 보기보다는 지금은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자리이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하단에 이제 누적 매수를 보시면 기관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어요. 제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제 어지러우실 수 있는데 여기 연두색 부분, 네, 매수가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누적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세력, 제가 아까도 저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상승을 일파동이 나오고 다시 이제 매집 구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보시면은 뭐 4,000원, 4,500원 다시 돌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끼를 보여줬던 우진 비엔지까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요. 인사 말씀 나눌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서울경제 최충성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장에 대한 리딩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이곳에서 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